예, 오늘의 증시 우리 비행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빠졌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2,400을 어떻게든 이제 버텨내고 있죠. 2,400 부근에서 버티는데 좀 다른 쪽을 보면 다릅니다. 소형업종 지수는 지난주 월요일에 올라갔던 거 이상으로 빠져서 사실상 11월에 올라간 걸 거의 토해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갭 상승했던 거를 다 채우고 그 이전 지수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올라간 거는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반영은 사실상 끝났다.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좀 변동성을 키웠던 재료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관련된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거 가지고 미국 선물이나 국채금리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만약에 실제 셧다운이 되면 무디스가 전망이 아니라 실제 등급을 강등할지도 모른다. 이런 부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지수가 밀렸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되는 사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시가총액 2위 경쟁. 이게 이제 반도체주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었잖아요. 뭐 코스닥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올라갔다든가 16개월 만에 반도체가 수출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올랐고 TSMC도 오늘 2%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가 힘있게 밀어붙이면 시가총액 2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수를 좀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었는데 실제로 장 초반에 시총 2위가 됐었습니다. 시총 2위가 됐는데 마감할 때 보니까 뭐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그때 당시보다는 조금 내려온 정도지만 SK하이닉스는 플러스 2.5%에서 플러스 1%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3위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시가총액 2, 3위 뒤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가 시가총액 2위가 된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내년도 우리나라 실적, 코스피의 실적 턴을 이제 기대하고 매수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매수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가 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LG에너지 솔루션도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생각보다 해외 증시 대비 국내 반도체주의 힘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요게 이제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국내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한국 증시 매수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일단 좀 쉬어가면서 시장이 이제 치고 가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또 지난 주말에 이제 한미반도체에다가 오늘은 SM을 비롯한 엔터주까지 맞았잖아요. 그 일집 판매량, 그러니까 특정 아이돌의 일집 판매량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적 어려운 거 아닌가? 그 기대했던 것만큼 인기가 떨어지면 향후에 연계되는 수익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2차 전지에서 반도체에서 엔터까지 실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코스닥이 좀 힘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장 좋게 되려면 하나씩 주고받고 하는 거, 주고받고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에 국채를 사주고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한 관세를 좀 내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고 뭐 MBC도 마찬가지고 워낙 자존심 싸움이 세게 붙어서 별 성과 없을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이제 이번에는 성과가 없을 가능성도 사실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걸 앞두고 기대감이 이렇게 불거지지 않은 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죠. 예, 뭐 이게 아니라 이제 딱 둘만 일정 잡아서 며칠 동안 만나는 회담이 열려야 될 것 같다, 이거 가지고는 애매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은근히 기대할 수 있는 재료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증시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늘 12.8%, 이게 이제 지난주 시간에서 하한가 맞았기 때문에 한 자릿수 안쪽으로 종가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낙폭이. 근데 12.8%로 많이 빠졌죠. 근데 이거는 딱 보면 이 선이 되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61선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게 나오죠. 보시면 이제 61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되면서 튕겨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차트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라서, 어쨌든 이게 낙폭이 커지면서 코스닥에 있는 다른 종목들까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위치가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200일선 있잖아요. 그 공매도 금지 직전에 200일선 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공매도 금지 결정되고 나서 200일선 위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걸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가 공매도 금지 재료가 소진이 돼버리느냐 의미 없이 그래도 뭔가 좀 있을 거야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이틀 3일 동안 그 위치에서 지금 지지선이 되냐 마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플러스로 돌려줘야죠. 예, 투자들 위해서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SM이 완전히 이제 저가,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저가를 경신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세 종목을 쫙 보여드리는 건 반도체, 2차 전지, 엔터가 돌아가면서 한 방씩 맞은 거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라도 돌아서 줘야 실적을 이슈로 해서 빠졌던 종목군들이 반영이 다 되고 이제는 돌아서는 타이밍이 됐다. 이러면 이제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이제 플러스가 주중에 좀 시도가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매가 매수매도 합이 2조 8천억 조금 더 되는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매수매도 비중이 전체에서 24% 정도 되거든요. 보통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할 때는 30%까지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매매가 되게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은 그나마 좀 다행히 한미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그렇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매수고 하이닉스는 11월 들어서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특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매수가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사는데 하이닉스는 팔고, 예, 현대차는 또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ETF나 이런 거 비중이 높아서 기관은 이렇게 깔끔하게 매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기관은 좀 지저분한 매매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을 서로 엇갈리는 매매한 게 특징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담은 종목이 은근히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그 밑에 단 보면 뭐 이제 원익 IPS도 있고 이제 밑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뭐 알테오젠, 뭐 위더스 제약, 뭐 이런 어떤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이제 제약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담은 게 특징이었고. 기관은 이제 또 에코프로비엠을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이 밑에 보면 뭐 주성, 솔브레인, 동진쌤 이렇게 원익 IPS, 인텍플러스, 유진테크, 원텍, 그러니까 STI, 두산테스나 이렇게 해서 뭐 또 반도체 쭉 담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실적이 그래도 턴할 거니까 이번 실적은 좀 덜 걱정한다. 뭐 덜 반영이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매도 쪽에도 PSK 홀딩스 같은 게 있긴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놓지는 않은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 보면 그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한 겁니다. 신용등급을 낮춘 게 아니라 전망을 하향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헤지 펀드가 나스닥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재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계속 붙을 거냐. 만약에 붙는다면 빅테크에서 뭘로 갈 거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AI에 힘을 실어주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또 나스닥이 오른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어쨌든 빅테크 쪽에서 버텨주면서 시장을 저 재료 속에서 방어를 해줄 건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반도체 엔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17말로 이제 짱돌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지금 코스닥이 그 공매도 금지 이전으로 다 돌아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그런 표현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세일하는 줄 알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사버렸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예, 돈이 있는 줄 알고 또 벌 줄 알고 샀는데 그냥 없어져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굶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또 일주일 또 지나면 또 얻어 또 돈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소진된 상태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이제 하나 정도씩은 이제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금 증권, 보험, 철강, 뭐 금리라든가 뭐 인플레 이런 거하고 관련된 종목군들, 뭐 종합상사 이런 것들만 올라가서 개인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두 개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가 올해 들어서 주간 10% 넘게 하락한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주에는 주중 고점과 저점 차가 한 15% 정도 선에서 방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이제 앞으로는 저점으로는 한 4% 이상 더 빠지면 안 되는 거고, 또 종가로는 이번 주 후반까지 오늘 종가 대비 한 4% 정도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깨지면 하나의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변동성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이클로 바뀌게 되는 거라서 그건 어떤 사이클인지 모르는 거고 이제 주도주 구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위치 요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셧다운 얘기가 나온 건데 셧다운은 주식시장에 사실 별로 영향은 없습니다. 보시면 예, 내려간 사례도 있고 이제 올라간 사례도 있고 한데 내려가고 올라간 거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봐도 뭐 평균적으로 보면 좀 조금 올라간 거 정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증시가 올라가는 확률이 또 높았으니까 이 셧다운 자체는 그렇게 뭐 위협적인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디스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또 이제 금리 이런 거에 좀 민감한 시점이라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좀 직전까지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어차피 왜냐면 저거는 합의가 될 거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좀 긴장도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안 그래도 일정도 많으니까 금리 일정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해서 내용 나올 때마다 또 긴급 방송을 하든가 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뭐 장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 장중에 그 긴급 재난 방송 열고 하잖아요. 또 들으시려면 이제 구독하기 하고 눌러주셔야 되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